구멍도 뼈들 나르소. 정치유 산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나리소. 인기란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무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소. 김종대의 뉴스업 3월 31일 수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최경원님,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또 알맹이 없는 이해충돌방지법 탄생하겠네. 네, 여야가 법안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못 내니까 이번에 또 불안해지는 마음 표현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사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호익님, 말로만 떠들면 뭔 의미일까요? 행동이 중요하지. 네, 좀 사과에 대해서도 더 냉정하고 따끔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 반면에 김세준님은 사과라도 하니 다시 지지할 겁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수용하는 표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준 아웃, 기분 아웃, 기운 아웃. 김종대의 뉴스 아웃.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종대의 뉴스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네,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 의혹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분란만 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예. 그 기원을 찾아 나서는 게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의 그 임무였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중국 우한 지역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연구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보고서 제목부터가 그래서 코로나19 기원에 관해 WHO가 소집한 세계적 연구, 콤마하고 중국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걸 살펴봤더니 결국 명확한 결과는 안 나오고, 예. 보고서를 본 각 나라들에서도 이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찬사를 보냈고요. 예.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제 반박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힌다는 것은 네. 추후에 유사한 사태가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보고서인 거죠, 이거. 그럼요.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겪어왔었던 전 세계적인 유행병들, 예를 예. 들면 이제 중국발로 나왔던 사스라든지 예. 아프리카에서 나왔던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가지고 퍼졌는지를 밝혀내는 게 그 질병을 차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 이번에도 그걸 하기 위해서 중국에 일단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첨예한 이슈로 처음에 제기됐던 게 뭐냐면, 예. 굉장히 좀 정치적인 쟁점화랑 또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전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 인재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아, 그런 이야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한에 있었던 그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네.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유출이 되는 바람에 인간과 접촉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주장이 이제 미국,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일단 이번 WHO 보고서에서는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 네. 거의가 왜 붙어? 그냥 이게 이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리자면, 과학자들의 언어에서 이제 거의 없다라는 거는 저하고 진행자님이라면 그런 가능성 없습니다. 예. 가까운. 뭐 네.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그 수사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통역이 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100%라고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연구소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대신에 처음 얘기가 됐었던 방식, 그러니까 박쥐에서부터 출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다른 동물 숙주를 거쳐서
뭐 인간한테 감염됐을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가장 높은 걸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네. 다른 가능성이 하나 제기가 됐는데 그거는 박쥐나 이제 천상각 같은 야생 동물한테 원래 있었던 게 곧바로 인간한테 전염됐을 가능성. 예. 뭐 이제 동물을 잡아먹거나 혹은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전염됐을 가능성 정도만 제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면은 앞으로 이 바이러스를 네. 예방하는데 그리 효과가 있는 보고서냐 이 점엔 좀 의문이 생기네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단체들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박쥐나 천상각 같은 자연 상태라면 인간하고 접촉할 일이 없는 동물들을 냅둬라. 네.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한 좀 더 조심스러운 인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도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감염병 예방하고 어떤 그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자연적이라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쾌재를 부를 일 아닙니까? 쾌자를 부를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얘기가 될 때만 하더라도 네. 우한 시내에 있는 그 화난 시장 네. 주로 이제 동물들의 뭐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네. 화난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것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비슷한 감염 사례들이 화난 시장 말고도 다른 이제 시장들에서도 있었더라. 예. 그러니까 아마도 화난 시장에서 시작되기 전에 우한시에 이미 퍼져 있었던 게 상당히 퍼져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예. 이렇게 좀 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공격을 받았던 중국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슬며시 벗어나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자기네가 공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어떤 주장을 해왔었냐면 이게 중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게 네. 중국에 수입되는 저온 유통 고기 뭐 주로 이제 생선이나 육고기 같은 그런 고기에 묻어서 들어온 것 같다. 네. 이런 주장을 중국에서는 해왔는데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WHO 보고서는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 아주 낮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0%다. 이런 얘기가 어쨌든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건 맞다. 네, 그쪽에 가까운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역학조사도 늦었고 네. 처음엔 또 쉬쉬했고 네. 그러다가 늦지막히 WHO가 가서 하는 이런 조사 네. 처음부터 한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제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네. 그 조사팀이 중국에 들어갈 때부터도 제대로 지금 중국 정부 당국 측에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었고 뭐 시장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완전히 청소를 다 끝내버려가지고 예. 흔적을 추적하는 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 뭐 사건 현장에 증거인멸 다 됐다는 얘긴데. 뭐 바로 그런 셈입니다. 예. 게다가 이미 이제 들어갈 때부터 발병이 시작되고 나서 1년이 넘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흔적 찾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오죽했으면 WHO의 이제 거브리엘 예수스 사무총장도 원자료 접근이 안 됐다라는 이 비판을 했을 정도니까 예. 이게 좀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중국이 의도한 대로 뭉개버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네. 미국에 빠뜨리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그래서 유럽과 미국 쪽에서 반박을 하게 되면서 이 연구 결과조차도 네. 이 감염병이 다음에 다시 발생했을 때를 막기 위한 문제를 막기 위한 연구조사 결과조차도 미중의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에 놓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조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두 번째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4.3 사건을 며칠 앞두고 제주에서 올라온 소식입니다. 제주 4.3 당시 일명이 이제 초토화 작전이라고 그 당시에 군 당국에서 붙였던 이름. 네. 실제로는 이제 민간인 학살이죠. 그 참상을 겪었던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지역. 네. 여기서 이제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새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오, 그래요? 야, 네.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분들이 희생돼서 매장당한 지 이제 73년 만이고요. 네. 2018년에 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재개가 됐는데 그 이후에 3년 만에 네. 희생자 유해를 발굴한 셈입니다. 아이고. 유해가 발굴된 장소가 일명 이제 우구리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네. 증언에 따르면 4.3 당시 이곳에서 이제 일가족 7명이 몰살을 당해 묻혔다. 네. 그래서 그 일부가 이번에 유해로 이제 발견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초토화 작전 말만 들어도 섬찟한데 그 네. 당시 끔찍한 일 참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일가족 7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끔찍한 일들이 그 당시 제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1948년 10월 17일에 제주도 경비사령부죠. 이제 그 당시에 군 당국, 군경 당국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해안선으로부터 5km 위쪽 지역은 다 일명 소개령. 그래서 이제 집을 다 버리고 해안 지역으로 내려와라. 네. 그 위쪽 지역은 다 통행 금지다. 이런 포고를 내렸는데
여기 이 포고를 어기면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네. 폭도로 규정을 해가지고 총살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참혹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2021년이 아니고 1948년이니까요. 이 포고령이 얼마나 제주도 산간 마을 지역에까지 제대로 전달됐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걸 제대로 전달 못 받은 분들 혹은 마을을 떠날 수 없는 분들이 그 당시에 무차별 살해를 당하고 마을이 불에 탔던 그 상황들이 있었고요. 4.3 사건 당시에 총 82개의 중산간 마을 중에서 주민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만 꼽아도 35개였던. 그래서 마을마다 제삿날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런 경우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이제라도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고 유해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갑갑한 소식만 전해드렸으니까 이제 세 번째 소식은 좀 재밌는 이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내일이 이제 4월 1일이고요. 네. 만우절입니다. 우리 저 진행자께서는 혹시 이제 만우절 농담 중에서 기억 남는 거 있어요? 당한 거 중에? 아니 등산객이 설악산에 올라가 흔들밥이 흔들다가 그 흔들밥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이제 설악산에 흔들밥이 없다. 이 뉴스 보고 전 믿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어릴 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집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오늘 월급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아가지고 네가 와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고. 제가 8살 때인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제가 되물었었던 아버지한테 깜빡 속았던 일이 있습니다. 아이, 멋진 아버지. 예, 자 만우절 때문에 논란이 된 기업 이야기란 게 뭡니까? 예, 폭스바겐사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서구권에서는 만우절이 굉장히 좀 그 농담을 주고받는 중요한 날로 꼽히기 때문에. 이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성을 들인 농담들이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2008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심지어 무려 컴퓨터 그래픽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펭귄을 발견했다는 보도를 했던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남극 펭귄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갑니다. 저 장면입니다. 저렇게 너무 진지하게 찍었잖아요. 예, 펭귄들이 막 저렇게 그냥 이 물에서 이게 하다가 한꺼번에 날아올라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이 공중 비행을 하는 장면을 CG로 만들어냈습니다. 저게 누가 봐도 BBC 다큐멘터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리포터가 나와서 또 뭐 취재까지 한 걸로 보여요. 네네네. 저게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 저걸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극 펭귄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했다. 이런 농담을 하면서 저 보십시오, 저렇게 날아오릅니다, 애들이. 그래서 마치 기러기 때처럼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 CG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야, 저렇게. 저 보니까 저런 황당한 장면이 진짜 같아 보이네. 만우절을 저렇게 진지하게 보냅니다. 진지하군요. 자, 그럴 정도인데 이게 이제 그 서구권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만우절에 그래서 재밌게 자기네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폭스바겐사 같은 경우는 미국 지사가 자기네 이제 그 회사 이름이 VOLKSWAGEN 폭스바겐인데 전기차 사업에 우리가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사명을 바꾼다. 그래서 VOLT 볼트를 따와가지고 볼트바겐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그 보도자료 안에다가 자기네 미국 지사의 CEO의 그 코멘트까지 따로 집어넣는 바람에 다 깜짝같이 속은 거죠. 그 속아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폭스바겐이 정말 전기차 사업에 이제부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집중하겠다는 의미구나 해가지고 이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이 돈이 확 몰렸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앞으로 잘 나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하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가 4.7% 증시에서 자 뉴욕 증시에서는 폭스바겐 증시가 장중한 때 12%까지 폭등을 했구만. 폭등을요. 폭등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이게 만우절 농담이라는 걸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도자료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로 찍힐 수가 있다. 그러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뭐. 그러니까요. 뭐 펭귄들이 날아간다 이 정도의 농담은 귀여울 수가 있는데 흔들바위 굴러 떨어지고 자기네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이게 농담으로 하면 자칫하면 이게 농담이 아닌 경우를 맞을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짓말로 밝혀져서 다시 주가 조정은 됐나요?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장 중에 11%까지 올랐다가 끝날 때도 9%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누구- 이왕 거짓말을 했으니까 전기차로 집중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물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 와중이기 때문에 이게 농담처럼 안 들렸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농담을 하실 때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농담으로 킹마우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